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이용했던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산후도우미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용했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하고 나서 30일 이내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산후도우미 업체에 전화를 돌려봤을 때 제가 아기를 낳을 때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 주변에도 많았었는데 정말 많았나 봐요. 자리가 이미 없다는 업체도 있었거든요. 이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이 되기 이전에 먼저 업체랑 연락을 해가지고 예약을 구두로 해두고 신청 가능 기한이 되면 신청 후에 업체에 다시 연락을 하는 방향으로 예약을 미리 해두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추천받은 관리사님이 있거나 아니면 꼭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 대형견이 있어서 산후도우미 선생님을 모실 수 있을지 없을지 유무도 사실 잘 애매했었기 때문에 저는 신청 가능한 기한에 신청을 하고 이제 업체에 전화를 싹 돌렸었거든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방문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복지로에서 신청을 할 때는 이제 서류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찍어서 캡처해서 뭐 올리고 하는 게 약간 번거롭고 찾아서 해야 되고, 왜냐면 일단 임신 확인서 자체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에 가서 제 신분증 드리면서 그래서 산후도우미 신청하러 왔는데요 하니까 아, 네, 앉으세요 하고 신청서를 주시고 이제 남편 주민등록번호까지 써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건강보험료를 확인을 쫙 해가지고 제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이제 중위소득 150% 안에 들거나 아니면 그 예외가 되거나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달라요. 그거는 보건소에 가시면 엄청 자세히 설명을 직접 해주시기도 하고 표가 쫙 나오거든요. 그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보건소가 그렇게 멀지 않으시다면 직접 가시는 게 더 편리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건소 가면 10분 안에 끝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가 깼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애기한테 갔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해 사랑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에요. 자고 일어난 사랑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보건소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왕절개를 해서 병원에 일주일 있고 이제 조리원에 13박 14일을 갔다가 사랑이가 19일이 됐을 때 집에 처음 왔어요. 사랑이가 20일 차에 관리사님이 처음 오셔서 이제 84일까지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3주에 개인적으로 4주를 추가하고 2주를 추가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관리사님은 아침 8시 반에 출근하셔서 제가 5시 반에는 그래서 퇴근을 시켜드리려고 항상 5시 반엔 퇴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사님이 하시는 일은 일단 오시면 제가 밤에 수유한 젖병들이 있으면 그거 설거지를 하시고요. 저는 그때 유충모유를 대부분 먹였어가지고 유충모유 중탕해서 애기한테 주고 저희 브라비 눌러가지고 애기한테 분유 수유해주시고 사랑이 목욕은 낮에 시켜주셨어요. 제일 따뜻한 시간에 목욕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낮에 애기 목욕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이제 애기가 자거나 아니면 옆방구에 눕혀놓거나 유번에 눕혀놓고 청소해주시고 점심 저녁 차려주시고 냉장고에 과일 있는 거 꺼내서 깎아주시고 애기 빨래 해주시고 어른 빨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어른 빨래 제가 하겠다고. 관리사님이 해주시는 일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사랑이랑 밖에서 놀아야겠습니다. 우리 애기가 자면 또 더 이어서 찍을게요. 사랑이를 다시 재우고 왔습니다. 네, 사랑이 다시 재우고 왔고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예방접종이나 병원 갈 일이 있을 때는 저는 남편이랑 항상 가서 선생님은 그 시간에 그냥 저희 식사 준비를 해주셨고요. 남편 직장이 집에서 5분 거리라 남편이 항상 식사를 집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따로 추가금은 받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대형견을 키우고 있는데도 추가금은 따로 받지 않으셨고 이용 금액 이외에는 추가로 드린 비용은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관리사님이 계시면 장점 첫 번째, 부족한 잠을 잘 수 있다. 아기가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밥을 먹잖아요, 신생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거든요. 아기 먹이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하면 또 아기가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인 저는 머리 붙이면 자도 한 1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그렇게 새벽을 지나다 보면은 낮에도 그걸 계속한다?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계시니까 일단 낮에 제가 잠을 오전에 한 번 자고 오후에 한 번 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심, 저녁 식사를 제때 챙겨 먹을 수 있다.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들은 식사를 제가 다 챙겨야 되는데 쉽지 않다 였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누군가 차려주고 저는 먹고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왜냐면 치우는 것까지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식사를 제때 먹을 수 있다. 세 번째, 완전 초보인 제가 아기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선생님이 아기를 어떻게 안으시는지, 사실 안는 법도 어떻게 편하게 안아야 되는지 저는 진짜 어색하고 어려웠거든요, 처음에. 근데 선생님이 안으시는 자세를 보고 따라서 안고 목욕시키는 것도 보고 배우고, 선생님이 이제 아기를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노하우들이 있으시거든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초반에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랑이가 밤에 자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고 수유 횟수가 1회 줄고, 그래서 제가 낮에 한 번만 자도 되니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유튜브 편집을 하기도 하고, 피부과를 다녀오거나 미용실을 간다거나 제가 운동을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아기를 맡겨놓고 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큰 장점이었어요, 저한테. 저희 집에는 홈캠이 2군데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실 전반적으로 보이고 부엌까지 보이는 홈캠 하나랑 사랑이 방 안에 사랑이 침대에서 사랑이 표정 얼굴 보일 수 있게 설치해놓은 홈캠 하나. 그래서 2개인데요. 선생님께서 오신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딱히 돌려보거나 하진 않았었고요. 선생님이 워낙 사랑이를 많이 예뻐해 주셔가지고 그냥 믿고 잘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일을 하느라 되게 바쁜데 누군가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남편도 일을 할 때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장점인 것 같고요.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타인이잖아요. 제가 아닌 타인. 하루 왼종일 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말하자니 약간 제가 째째하다, 좀스럽다라고 제 스스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신경 쓰이는. 뭐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요리하는 걸 되게 즐겨 했었으니까 주방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식기마다 어떤 조리 기구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 저는 다 있거든요. 그것까지 세세하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는 너무 과해서 그런 건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볼 때마다 저는 신경이 쓰이죠, 제 스스로는. 그런 거나 뭐 물티슈를 엄청 많이 사용하세요, 자주. 제가 쓸 때보다 엄청 빠르게 물티슈가 다를 때 이걸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근데 마음은 쓰이는 그런 거나, 집안 온도보다 화장실이 조금 춥거든요, 저희 집이. 그래서 온풍기를 제가 애기 목욕할 때 설치를 하고 온풍기를 써주세요 말씀드렸는데, 온풍기 전원을 끌 때 저는 기기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기기가 켜져 있는데 코드를 뽑아서 전원을 끄신다던가. 그러니까 뭐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까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과한 느낌이지만 제 마음에는 신경이 쓰이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일화들인데 그냥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거는 제가 얻는 편의에 비하면 정말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만한 단점입니다. 어쨌든 그런 게 내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 그런 단점이 있고, 저희는 진짜 싱겁게 먹거든요. 남편이랑 저는 간을 거의 안 해서 먹어요. 선생님 저희 싱겁게 먹어서 간을 안 해주셔도 돼요, 거의 안 해주셔도 돼요 말씀드렸는데 또 좀 간이 세가지고 음식 약간 입에 안 맞았는데, 뭐 그것도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냥 밥을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음식이 약간 입에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어쨌든 단점이긴 단점이었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이지만 어떤 걸 말씀드리고 부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건 제 성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단점이었어요. 뭔가 어른과 같이 살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불편한 거였고 제 사비로 4주? 그리고 또 4주를 연장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2주만 이용하고 2주는 취소를 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제가 저녁 밤잠 수면 교육은 사랑이 6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사랑이가 80일쯤 되면서부터 낮잠도 수면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하는 수면 교육은 아기가 졸려 할 때 잠이 들기 전에 사랑이 침대에 눕혀주고 잘자 사랑 하고 나오고 나서 아기가 울면 5분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다시 달래주고 그리고 잠이 들기 전에 눕혀놓고 잘자 사랑 하고 나와서 울면 5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다시 달래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아이가 스스로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그 우는 아이를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죠. 조그마한 아기가 막 우니까. 근데 저는 사실 밤잠 수면 교육을 한 지 엄청 오래돼서 사랑이가 저러다가 잘 걸 알아요. 한 5분 안에 잠들거든요, 사실. 5분을 넘어가는 날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날 외에는 사랑이가 5분 이내로 잠이 들어요. 선생님께서는 그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제가 생각한 수면 교육을 따라주시질 않는 거예요. 일관적인 태도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도 헷갈리기도 하고 저렇게 어린 애기지만 이렇게 봐가면서 하거든요. 왜냐면 주말에는 떼쓰는 거 없이 잘 자요, 낮잠도. 근데 주중에 선생님이 계시면 사랑이가 안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더 안절부절하시고 그럼 사랑이도 그 안절부절하는 걸 느끼니까 또 떼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자꾸. 제가 주말에 이틀 동안 패턴을 잘 잡아놓고 다시 주중이 되면 또 그게 깨지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가시고 나면 제가 아기를 봐야 되는데 아기랑 엄마랑 이런 합을 맞춰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깨지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선생님 이게 제가 하는 수면 방식이고 이걸 정말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 작성을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선생님께 드리고 붙여놨어요. 아예 집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걸 따라주셨는데 사랑이가 졸려가지고 울 때마다 제가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자꾸. 아, 선생님이 그걸 제대로 따라주실까? 그걸 지켜봐야 되나, 내가 옆에서? 근데 또 그렇게 지켜보는 거는 너무한 것 같은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물면서 제가 신경이 너무 곤두서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사랑이를 안아주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까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고 막 몸이 아픈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주를 했다가 2주로 줄였습니다. 2주로 줄였을 때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없었고요. 그냥 이용료만 지불하면 됐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는 제 친정엄마가 같이 도와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아기가 너무 예뻐서 보고 싶다고 하신다.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용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정부 지원 3주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만 그래도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개인적으로 4주 추가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배정받았던 관리사님은 알고 보니까 베스트 관리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직이 아니라 베스트라서 요금이 조금 더 비싸고 그런데 뭐 바꿀 게 아니니까 베스트 관리사님 가격으로 제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20일에 259만 원. 그리고 2023년에는 임금이 또 올라요. 2023년 기준으로 4주는 283만 원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비싸다. 마지막은 2주를 이용한 거니까 2주 이용 금액은 14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제가 좀 불만이었던 에피소드가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4주 연장을 하고 나서 추가 연장에 대한 연락을 4주 연장하자마자 그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023년에 요금이 인상됐다는 사실을 추가 이용하는 일 전날 알게 된 거예요. 내일 새로운 예약이 시작되는데 금액이 올랐다는 걸 전날 알려준 거예요. 돈을 떠나서 너무 그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인사도 아니고 인상된 건데 사전에 알려주셔야 제가 차선책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마지막 날 알려주시니까 당장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아들이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지점장님께 이렇게 하시는 거 솔직히 기분 나쁘다 말씀드렸더니 또 본인은 너무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냥 자기도 생각해서 그날 안내를 했던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마음이셨는지는 정확히 제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사과하셨어요. 그건 본인의 불찰이라고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인상된 금액으로 어쨌든 추가 연장을 했어요. 왜냐면 당장 다음날부터 저 혼자 아기를 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은 안 좋지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대안이 없어서. 그리고 에피소드 2. 인건비가 259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약금은 센터로 입금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관리사님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왜 개인 간 거래처럼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거지? 싶어가지고 그걸 또 지점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거 현금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고. 그럼 원래 현금 영수증 처리가 안 된대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259만 원이잖아요.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입장인데 왜 개인 간 거래처럼 이런 루트로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해주시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게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되게 선심 쓰듯이 그럼 해드릴게요. 제가 다른 데서 세금을 좀 더 내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열심히 찾아봤죠. 근데 이게 약간 업계 관행처럼 다들 현금 영수증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너무 그것도 약간 선심 쓰듯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도 기분 나빴지만 어쨌든 해주는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용한 금액은 전부 다 현금 영수증 처리를 받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러면 산후도우미 이용 추천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추천이에요. 근데 어떤 때까지 추천이냐면 아기를 계속 안아줘야 되는 신생아 시기 있죠. 텀이 짧은 케어가 필요한 아기, 진짜 아기일 때는 너무 잠도 부족하고 제가 잘 동안 아기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 3주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걸로 추가로 3주까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관리사님께 다 감사한 마음만 있고 좋은 느낌에서 좋은 감정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3주인 것 같아요. 4주차가 되니까 이제 저도 뭔가 제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방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너무 모르고 초보 엄마였고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강했는데 에너지가 생기고 뭔가 자꾸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방식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이제 관리사님은 본인이 고수하시는 방식이 있고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방식이 있으니까 이게 약간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정부 지원 3주랑 추가로 3주까지 할 것 같아요. 아니다. 추가로 4주까지 할게요. 왜냐면 3주까지는 이제 선생님한테 맡기고 한 주는 이제 제가 워밍업 하는 거죠. 나 혼자 보는 마음의 준비. 그렇게까지 한 주 해가지고 4주는 추가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감사하게 사랑이 또 너무 예뻐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지냈었고요. 물론 끝으로 갈수록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더 크고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 제가 상품권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선생님이 약간 아니에요 이렇게 거절의 의사를 한 번이라도 비치실 줄 알았는데 그냥 그래요 잘하고 사랑이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받으시더라고요. 마무리할 때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른 분들도 다 드리나 봐요. 전 좋게 마무리했고 감사한 마음이 크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무조건 추천이다 라는 점. 도움의 손길이 한 분이라도 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남편도 일하면서 공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남편이랑 둘이서 으쌰으쌰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는 아주 감사하게 잘 이용을 했습니다. 제 이런 에피소드들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그냥
수다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주관적인 의견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